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스포츠그룹 나쁜 축구 11화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 남자끼리니까 진짜 칙칙하다. 네. 못하겠어, 요즘. 원래 오늘은 청춘FC 선수들이 오기로 했는데, 아직 선수들이 이런 그 개인적인 사정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조금 더 미뤄지게 됐고, 청춘FC보다 더 유명한 인도 슈퍼리그에서 오신 박광일 선수를 우리가 모셔봤습니다. 박수! 이해나요?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간단하게. 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미토 홀리오크에서. 선수, 네. 박광일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오늘 역시 이준호 씨가 얘기를 했지만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광일 선수 스토리를 오늘 쭉 다룰 건데 J리그 경험 그리고 인도 슈퍼리그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재밌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피디하게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도 슈퍼리그 하면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 트레제게나 델피에로 융베리 이런 왕년의 스타들이 모여있는 집합소인데 저는 우리나라 선수가 뛰었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알게 돼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트레제게랑 같은 팀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인도 슈퍼리그 얘기를 잠깐 하고 어떻게 가게 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 얘기해볼까요? 어떻게 자기소개도 안 하고.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요? 네. 아니 우리가 일단 원래 여기 오면 프로필을 읽어주는데 맞아요. 네. 간단하게 일단 프로필 말씀을 드리면 일단 2010학번으로 연세대학교에 예. 입학하셨고 네. 2012년도에 유리그 MVP 수비상. 네. 수비상을 수상하시고 네. 프리킥의 마스터, 유리그의 프리킥 귀재이신데 이런 전도 유명한 이제 그 청소년 대표도 하셨잖아요. 예. 그 U19도 하셨고 네. 굉장히 이제 골수 한국 축구 팬들이라면은 한 번쯤 다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J리그로 떠나게 되면서 이제 좀 팬들에게서 이제 소식이 좀 끊겼어요. 그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 이후의 상황. 네, 이렇게 J리그를 갔다가 인도 슈퍼리그를 가게 된 계기 이런 거. 네. 첫 번째 궁금한 건 그거.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졸업한 건가요? 내년에 졸업해요. 휴학하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네. 휴학하고 이제 중간에 먼저 일본으로 건너가게 네. 된 계기.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프로 3학년을 끝내고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한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 선택 속에서 이제 일본을 선택하게 돼서 네, 일본을 갔다가 첫 번째 팀이 마치모토 야마가 네, J2였나요? J2였습니다. J2. 네. J2에서 그 당시에는 상중하로 나누자면 중위권 팀. 네. 첫 시즌은 어땠어요? 첫 시즌은 결과로 보면은 나쁘진 않았어요. 20경기 정도 뛰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했고 골도 넣었고 근데 이제 전반기에 모든 걸 잃었던 게 다 전반기여가지고 후반기에는 조금 후반기보다는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마치모토 야마가 팀이 사실 저도 J리그 조금 관심은 있는데 네. 관심은 꽤 있죠. 이거 김보경 선수가 있었던 팀 아닌가요? 요번 맞아요. 올해 김보경 선수가 있었던 팀. 연고지가 대도시 어디서 가까워요? 대도시는 주변에 없고요. 여기는 소도시? 네, 나가노 현에 있는 나가노 올림픽을 했던 곳이었어요. 그럼 좀 추운 지방인가요? 그럼 예, 윗지방? 추워요. 눈이 많고. 네, 윗지방은 아닌데 약간 네. 고산지대라. 오. 그러면 평균관중 어느 정도? 거기는? 평균관중 보통 풀로 다 차가지고 3만 정도. 와, 2부 리그인데요? 네. 대박이다. 그러니까 J리그는 올해 여름에 일본에 잠깐 갔었는데 그때 J리그 경기를 봤었어요. 이게 정우영 선수가 주장하고 있는 네. 비셀고베 네. 그리고 상대팀이 어디였더라? 거기 김근철 있잖아. 쇼나벨 말이야. 두 팀이 경기를 했는데 일본 그때 태풍 올 때였었는데 그래도 관중이 거의 한 10,000명? 태풍 오는데요? 그때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정우영한테 좀 얘기를 했더니 날씨 때문에 오늘 사람 적게 온 거라고. 근데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J리그를 저도 관심 있게 보곤 하지만 현장 가서 실제로 본 거는 올해 여름이 처음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좀 기억도 남고 감명 깊었던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박광일 선수가 저랑은 이제 인연이 대학교 때 광일 선수가 연세대학교에 있을 때 고려대시잖아요. 어떻게 라이벌 학교의 후배님을 어떻게 알게 되셔가지고? 아니, 한번 뒤었어. 네, 어떻게 좀 얘기해주세요. 알게 크게 뒤었어. 때는 바야로 2012년.
이 선수가 2학년일 때 맞지? 네. 아 만났나요? 우리 이제 2012년 충계 대학연맹 결승전 고려대와 연세대, 아. 연세대와 고려대 이 충계 연맹전에서 거의 한 제가 기억하기에 한 30년 만에 양 팀이 만나서 네. 그 전까지 이제 그런 그 최근 3년 동안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고대가 연대한테 아주 뭐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던 정기전도 다 경기전도 이기고. 이기고 뭐 유리거든 뭐 컵대회도 만나면 고대가 계속 최근 3년 동안 이겼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때 이제 딱 양 팀의 결승전에서 딱 만난 거예요. 제가 고대 코치를 할 때 이제 코치 들어가서 첫 대회 때인데 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준비 과정 딱 보면은 관중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승전. KBS에 생중계 됐으니까 그 경기는 KBS N도 아니고 KBS 공중파에. 네. 근데 우리는 결승까지 우리가 부상자가 되게 많았는데 동계훈련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퍼펙트하게 올라갔어요. 막 이재성이 그때 막 멀티플레이 막 풀백 보다가 막 포드 보다가 막 뭐 잘해주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무난하게 결승에 올라갔고 내 기억에 연대 되게 고전했어. 네. 우리보다 연장도 하고. 연장 준결승 때 네. 영남대한테 연장 가고 영남대도 잘하잖아요. 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2위로 올라가서 우리보다 한 경기를 더 하고 치렀었는데 경기 전에 이렇게 좀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상황을 봐도 그냥 고대가 질 상황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약간 자신 있게 나갔는데 0대2로 완패를. 네. 박광일에게 사이드를 털리는. 오른쪽 뭐 공격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수비로? 오른쪽 수비로. 네. 아 수비로 나왔는데 또 오버래핑 하셔가지고. 오버래핑은 원체 좋아서 오른쪽에 측면에 박광일, 최전방에 황의조 이렇게 두 명이 탈탈탈탈탈탈. 아마 그날 재성이보다 의조가 컨디션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이럴 수가 없어 그 경기를 내가 이제 입장이 곤란해지면서 해설에 전념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주한번님하고 노리시시티님 이 질문 지금 J리그 생활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J리그로 얘기를 넘긴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받기로 할게요. 지금 이제 대학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대학 때는 뭐 말 그대로 2학년 때까지밖에 안 다녔다고 얘기를 했지만 3학년까지 다니시면 3학년. 네, 네. 뭐 대학 무대에서는 뭐 여기 뭐 박광일 선수도 아는 팬들 많으시겠지만 측면 쪽에서는 뭐 가장 뭐 돋보이는 자원이었고 그래서 뭐 상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 또 J리그 넘어가서 그럼 이제 마츠모토 야마가에서 보낸 시즌이 얼마나 돼요? 2시즌. 2시즌? 한 시즌 반 조금 더. 네, 거의 두 2시즌 번째 가까이. 시즌 때는 어땠어요? 뭐 안 좋았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어서 네, 그래서 인도를. 원인이 있었어요? 뭔가 좀 안 좋았던? 여기 좀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뭐 J리그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나? 뭐 그래서 무시를 일단은 당하거나 뭐 이런 그러면 거 조금 뒤로 가서 마츠모토 야마가를 선택한 것부터 하면 J2 리그고 객관적으로 보면 중위권 팀이고 선수들 구성도 약간은 안 좋고 누가 봐도 약간 뛰기 좋은 편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야가 조금 짧았다고 할 수 있는 게 가서 느낀 건데 그런 중위권 팀들은 수비적인 게 일단 더 강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약간 수비적인 것보다 공격적인 메리트가 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가서도 일단은 열심히 제가 부족한 부분을 했고요. 하다가 감독님도 이제 다른 포지션에서 저를 활용해서 전반기를 잘 끝냈고요. 근데 아마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저도 제 포지션에서 뛰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아마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풀백 아니면 어느 포지션에서? 섀도우 스트라이커. 너무 이게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백을 구사하셨는데 아. 3, 4, 2, 1을 구사하셨는데 아마 수비적으로 3백하고 사이드 윙백까지는 전체적으로 수비가 강한 선수들을 쓰고 위에 이제 공격적인 선수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초등학교 때 축구할 때부터 계속 오른쪽 측면 풀백이었어요? 아니요 원래는 미드필드 하다가 언제 풀백으로 전환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향한 지 얼마 안 됐군요. 예. 근데 거기가 더 좋아요? 네. 왜? 모르겠어요. 미드필드로 계속 축구를 해왔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미드필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이디어도 많이 안 생기고 여러 가지 경기 감각도 그렇고 그러고 있다가 감독님께서 한번 사이드로 빼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축구에 대한 열정도 느끼고 네, 다른 시야도 보이고. 선수 입장에서 볼 때 네.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요. 자신의 기준에 일단 본인이 포지션을 변경해서 지금 성공적인 네. 걸 보여준 케이스니까. 네, 일단은 포백에서 사이드백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3백에서 위에 윙백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이드 자원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훌륭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치모토 야마가에서 한 시즌 반을 뛰고 오늘의 메인 이야기 인도 슈퍼리그. 인도 슈퍼리그. 아, 저는 진짜 몰랐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지도. 아, 근데 여기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왜냐면 그러니까 박광일 선수랑 저랑도 이제 최근에 만나서 좀 얘기하고 같이 운동하고 하다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슈퍼리그가 인도 슈퍼리그가 흥미진진한 얘기가 진짜 많더라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좀만 땡겨서 얘기해주세요. 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제 슈퍼리그 FC 푸네시티로 갑니다. 네. 그게 시기가 언제죠? 작년 8월 정도. 아, 후반기 때 가셨군요. 예. 예. 인도 슈퍼리그는 어떻게 제의가 들어와요? 저도 아예 인도 슈퍼리그라는 걸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상황이 별로 안 좋으면서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진 걸 느껴서 어디든 가서 좀 경기를 뛰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에이전트가 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슈퍼리그에 대해 알게 돼서 도전했습니다. 본인이 딱 제의 받았을 때 되게 생소했을 텐데 네. 뭐 결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네. 진짜? 네. 왜냐면 출전 기회가 많이 없었기 그쵸. 때문에 더 그때 뛰고 당시에 싶었는데. 이제 예. 출전 기회를 떠나서 출전 기회가 있건 없건 개인 컨디션 유지를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가니까 제 자신이 너무 감각이 없다는 걸 느껴지니까 어디든 가야겠다 싶어서 여기보다 안 좋을 건 없겠다 생각해서 슈퍼리그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치모토랑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네. 단기 임대로 예. 슈퍼리그는 짧게 하죠? 네, 슈퍼리그. 인도는 또 아이리그라고 따로 있고 자체 내 리그가 따로 있고 슈퍼리그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스타들을 모은 해갖고 3개월 동안 딱 하는 리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외국인 선수를 반 강제적으로 반 정도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네,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나라는 외국인 선수 제한이 있잖아요. 여기는 외국인 선수 몇 명을 무조건 6명을 채워 넣어야 된다. 스쿼드에.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트레제게 선수도 있고 네. 박광일 선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외국인 선수에. 인도 얘기하니까 막 질문 쏟아진다 이제 막. 근데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 선발 11명 중에서 6명이 외국인, 5명이 인도인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푸네시티 있을 때 동료가 누가 있었어요? 유명한 선수들. 트레제게 트레제게. 다비드 트레제게. 그리고 그리스의 네. 카츄라니스. 카츄라니스도 있었어요. 네. 언제적 카츄라니스? 저희랑 할 때, 월드컵 할 때 맞아요. 나왔던 그 선수잖아요. 남아공 잔디남. 월드컵 때. 잔디남. 잔디남 카츄라니스. 네, 그리고 잉글랜드의 저마인 페넌트. 아, 페넌트. 네. 리버풀에 있던 페넌트 네, 아닌가요? 맞아요. 아. 오른쪽. 기억난다. 페넌트. 아, 장난 아니군요. 그 중에 이제 박광일 선수가 스쿼드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6명 안에. 와, 그럼 일단 자 일단은 갔습니다. 갔는데 인도 리그 팀 사람들이 궁금한 점이 네. 급여 수준 네. 어느 정도인가요? 급여요. 네. 실제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안 해도 되고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비교해서 얘기해도 되고. 보통 1년 시즌에 한 시즌에 받을 돈을 3개월에 다 받고 그 이상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와. 알바로 따지면 그 추석, 설날 이런 단기 알바 이런 거네요, 거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프로 2, 3년 차 뭐 그 이상의 스타트 선수들이 받는 리그에서 연봉을 거기가 석 달을 뛰고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 아마 트레제게는 몇십억 받았던 걸로. 본인도 그랬어요? 본인도 일단 거기 3개월 뛸 때 일본에서 받았던 연봉보다 그 3개월이 더 많았어요?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여기 아까 사무실 들어오신데 얼굴에 여유가 딱 있으시더라고요.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리그가 있고 인도 슈퍼리그가 있는데 네. 아이리그랑 슈퍼리그를 병행할 수 있어요? 예, 병행할 수 있어요. 아, 병행을 하지 그러면 병행을 하지 좀. 아니 왜 인도복귀를 해서. 그래도 아직 꿈이 더 많아서. 네.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좀 더 알아봤는데 거기는 생활 수준은 어떻게 뭐 숙소를 써요? 아니면은 뭐 석 달밖에 안 어떻게 해요? 슈퍼리그 갔을 때는 예, 전 스텝, 전 선수들이 한 호텔에서 같이 보내요. 아, 5성급 호텔에서. 홈 원정 다? 예, 모든 팀 아마 룰이 다 5성급 호텔에서 보내야 되는. 그 지역별 호텔 거기서. 네. 근데 5성급 호텔이 없으면 어떡해요? 다 있더라고요. 우리 인도를 과소평가니까. 아, 궁금한 게 음식도, 제가 알기로 인도에서 돼지고기인가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도 네. 그게 적용이 되나요? 네. 아, 외국인도? 음식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물소가 나오더라고요. 아, 인도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그 소 안 나라인데, 나오는데 물소고기는 물소고기 나오나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물소고기는 무슨 맛인데?
네, 안 먹어봤어? 먹어봤는데 네, 비슷한가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네, 약간 좀 질기고. 아, 좀 더 질기고. 근데 물소는 먹어도 되는 네, 건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질문 나오는데 밥 맨손으로 먹냐고. 예, 인도 선수들 맨손으로 먹었어요. 외국인 선수들은 수저를 사용하는 네, 거죠? 수저도 넣고 물도 새 거 시켜서 페트병에 있는 물 마시고 그냥. 그러면 맨손으로 먹는 사람들은 여기 그 뭐지? 밥 먹을 때 손 닦는 거 따로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야. 네. 왼손으로 먹죠, 걔네. 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맞아. 오른손도 안 먹어요, 또. 아, 문화에 동화되게 한번 같이 한 손으로 먹어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밥은 그렇게 못 먹겠고요. 응. 난 같은 걸로 이용해서는 먹을 수는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우리 인도 시적 네, 맞아요. 네, 나는 먹으니까. 밥을 이렇게 먹는 신기하다. 거는 재밌네. 트레제게가 얼마나 가용돼 봤을까? 트레제게는 동료로서 어떻습니까? 아, 다비드 트레제게. 영광이었습니다. 영광. 저 기사에 봤는데 네. 집으로 초대되신 적도 있다고. 집이 아니라 네. 이제 인도에 집이 없으니까 트레제게. 네. 네. 이제 남는 시간에 자기들 이탈리아 그러니까 트레제게는 가족하고 자기 친구 2명의 가족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세 가족이 오고 그 이탈리아 다른 선수라고 같이 잘 지내고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러. 한 트레제게는 바캉스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뭐 이렇게 해주면서 열심히 뛰어요. 잘 안 뛰어요. 못 뛰는 건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좀. 네. 표정은 진지한데 많이 못 뛰더라고요. 인도리그 그때 있을 때 다른 팀에 같이 뭐 경험했던 상대팀으로 경험했던 스타급 선수가 있어요? 델피에로. 델피에로. 네. 상대팀으로 네. 마테라치. 마테라치. 융베리 피레스. 융베리 피레스. 아네가. 와. 어마어마하다. 네. 진짜 엘라- 아니, 엘라노. EPL 저리가 엘라누. 엘라누. 맨체스터 시티에 있던 엘라누. 네. 뭐 프리디리 선수도 있고 막 네, 그랬잖아요. 스미스 맞아요. 프리디리도 네. 독일의 선수. 그러면 직접 이렇게 매치업 됐던 선수가 뭐 룸베리, 뭐 델피에로. 네. 델피에로 볼 뺏어봤겠네? 예, 뺏었습니다. 델피에로 볼 뺐습니다. 네. 와, 델피에로 볼 뺏어봤대. 신기하다. 저도 뺏고 신기해요. 뺏기니까 막 화내? 아, 화내더라고요. 그냥 네. 뺏길 수 있지 뭐. 근데 열심히 안 뛰는데 다들 뭐 우리가 말하는 그 한가닥들 하는. 네, 그 한 가닥이 아니라 진짜 몇 가닥씩 하는 거. 한 가닥이 한 가닥 아니구나. 수준이에요. 슬렁슬렁 하는데 못 뺏어? 네, 일단은 가지고 있는 시야 자체가 다르고 트레제게는 아마 여태까지 축구하면서 그런 슈팅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와. 트레제게는 골 많이 넣었어요? 아니요, 경기를 많이 못 뛰어서. 아. 넣긴 넣었는데 EPL에서도 가장 멋있는 골이 될 수 있는 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골이 매 훈련마다 나와요. 아, 훈련할 때마다? 네. 뭐 슈팅 게임이나 그런 거 할 때마다? 네. 매 훈련마다 저는 그냥 대충 크로스를 올렸는데 별로 안 좋은 볼인데 트레제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볼이 되고. 크로스를 선수가 직접 올리고 트레제기가 마무리. 네. 그러니까 크로스를 약간 똥크로스를 올려도 기가 막히게 앞에서 바로 찍대는 걸 이용하면 갖다 꽂는 거지 만 이야, 역시 다르구나, 클래스는. 근데 궁금했던 게 외국인이 6명이 뛰고 인도 로컬 선수가 5명이 뛴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용병 싸움이라기보다 국내 선수 싸움 같은데 그쵸. 인도 국내 선수들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그렇게 평가하기 조금 어렵지만. 괜찮아, 어차피 얘기하지. 어차피 인도 선수 안 봐요. 솔직히 고등학교 선수들보다 조금 안 좋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저학년. 네. 체격도 작고. 네. 체격은 좀 큰 애들도 있긴 한데 조금 축구를 많이 못 배운 아마 지도자분들도 아마 축구를 잘 모르는. 트레지가 얼마나 답답할까. 많이 차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트레지게랑 우리나라 고등학교 저학년이랑 같이 동료가 돼서 경기를 뛰는 거 아니야? 와. 저는 영어를 못 하고 갔는데 인도 선수들은 영어를 해요. 인도 영어 잘하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전술을 지시하고 운동에 대한 섹션을 말하는데 저는 봐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인도 선수들이 전혀 운동이 훈련이 안 돼요. 몇 번을 중단시키고. 훈련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수준이 안 맞아서. 박광 네. 선수는 영어를 모르는데도 축구를 배웠기 때문에 대충 알겠는데 네. 인도 선수들은 의사소통이 되는데도 그 섹션을 이해를 못하는. 네, 그래서 느낀 게 축구를 잘 못 배웠구나 아직 형경이 잘 안 되는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그 프로 선수랑 아마추어 선수랑 같이 훈련을 시켜버리면은 훈련이 안 돌아가거든요.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뭐 투닥투닥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흐름이 계속 쭉 가야 되는데 또 끊기고 또 끊기고 스톱 아이씨 다시 하고. 근데 그러면 트레제게의 위상이 뭐 거의
절대적이었겠네요, 팀에서. 예. 감독이 이탈리아 사람? 예, 이탈리아. 에피소드 없었어요? 혹시 뭐 감독보다 뭐 내가 트레제게가 내가 짱이야 뭐. 일단 이탈리아 선수 한 명이 약간 성격 안 좋은 문제아 수준 나이 많은데 그런 선수 한 명 있었고요. 카츄라니스 성격이 조금 더럽고요. 카츠라니.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매너남처럼 보이는데. 절대 아닙니다. 네, 악동이고요. 네. 감독이 약간 컨트롤 못하는 그 두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선수만 유일하게 경기를 다 뛰었어요. 아. 근데 그 두 선수가 제일 불성실해요. 경기를 뛰는데도 네. 막 훈련 늦게 오고. 훈련 느낌이 아예 경기장에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트레제게 선수가 이제 잘 뛰다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바꿨어요. 아프리카 선수로. 아. 선수 교체? 예, 그 자리에. 근데 그 선수는 조금 젊고 활동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준이 트레제게는 되게 잘하는데 트레제게한테 공이 안 가니까 아. 오히려 그런 선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레제게가 쌓이고 있다가 마지막 원정 경기인데 마지막 경기가 원정 경기를 안 간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감독님한테. 원정 거부권. 네, 그 외에 뭐 몇몇 유럽 선수들도 거부를 하고 그래서 원정을 가 있는데 이제 구단주가 그 소식을 듣고 구단주 좀 화가 나서 트레제게를 불렀어요 원정으로. 다음날 비행기 타고 갔는데 와서 오자마자 감독님을 보고 바로 감독님을 때리더라고요. 트레제게가 감독을 때렸어. 컬처쇼크 맞았잖아요. 감독은 그러면 맞은 다음에? 맞고 감독님도 이제 뭐 맞는 동시에 사람들이 다 말려서 역시 선빵이야 싸움은. 맞은 다음에 다 이렇게 말리고 그냥. 아니 감독님 나이가 별로 안 많으셨어요? 꽤 많으세요. 감독님도 꽤 유명하신 분인데 나름대로 네. 오른손과 감독 왼쪽 뺨의 만남 이렇게? 예. 야 이거 나도 이런 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축구 하시면서 이렇게 나도 한국 싸움 보셨어요? 나도 유럽에서는 그거 하고 있었는데 때리는 거는 선수가 감독을 때리는 거는. 그래서 일단 두 분은 화해를 했나요? 나중에? 별로 말 안 하는 거 같아요. 관계는 지속되고. 네, 근데 아니, 어차피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예, 그게. 트레제게 일시도 있고 하니까 경기에 나왔나요? 그 트레제기가? 마지막 경기 교체로 나가더라고요. 나갔어요. 이겼네. 이겼네. 그거 이겼으면 아마 저희가 또 보너스를 많이 받을 텐데 오. 트레제게 선수가 찬스를 또 날려서 나도 이거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게 우리 아까 잠깐 초반에 얘기했던 대로 3개월 슈퍼리그를 뛰면 보통 1년 시즌에 연봉 그 이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플레이오프 제도가 있나봐요. 네. 플레이오프를 올라가면은 상위 네 팀 정도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결승까지 다시 하는데 근데 이 광현 선수 있었던 프레시티가 그랬대요. 구단주가 플레이오프 올라가면은 연봉을 더블로 주겠다. 진짜로. 근데 마지막 경기 못 때문에 네. 와, 갑자기 뒷골이 땡겨갖고 지금. 진짜 더블 2배요? 네. 그러니까 더블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고 외국 선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인도 뭐 기업에서 후원하는 건가? 아니면 나라에서 후원하는 건가요? 인도 그 부자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기업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미국 쪽이나 뭐 유럽 쪽에도 인도계 사업가들 맞아요. 많잖아요. 네, 네. IT 계 워낙에 많고, 네.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도 리그가 있는데 이제 슈퍼리그를 이렇게 좀 만들자 아이돌 몇 명이 돼서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한테 우리 뭐 축구팀 이렇게 하고 할 건데 뭐 관심 없어요 그러면서 하면은 이거 쓰세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주는데 그게 단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인도는 그러면 슈퍼리그는 관중 어느 정도 와요? 매 경기 풀인데 경기장이 큰 경기장이 8만 경기장이었고 8만 풀 돌았습니다. 8만 명에? 예. 8만 그리고 명? 보통 4만. 평균 보통 경기장. 4만 네. 아담한 경기장이 4만 네. 많은 경기장이 8만 네. 8만 뛰어보신 적이 처음 아닌가요? 그럼 그때가? 4만도 처음이었어요. 친구 동료 중에 8만에서 뛰어본 선수는 없지 않나요? 가까운 축구 선수 중에? 네. 나도 내가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선수 중에 8만은 처음인 것 같아. 네. 이 선수가 아니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6만 5천인데 거기가 꽉 찬 적이 없는데 8만이면 거의 뉴캄프, 바르셀로나 홈구장 이런 데인데 원래 인기가 많은 거야 아니면 뭔가 뭐 마케팅을 뭐 어떻게 하는 건가?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예, 아마 트레제게 같은 선수들 오고 또 그 팀의 메인 얼굴로 이제 유명한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크리켓 선수들, 유명한 슈퍼스타들을 아마 해서 경기장에 직접 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 보려고도 한 10,000명 오겠네. 예. 크리켓이 또 유명하니까. 인도네 크리켓이니까. 네. 대단하다. 와.
이거 인도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갖고. 근데 인도에서 그러면 더 할 수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본인이 접고 다시 복귀한 거예요? 네. 왜? 일단 3개월밖에 안 하고 갑자기 공백 기간이 있고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서 아. 열심히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또 이제 미터 홀리워크로 옮기셨네요. 네, 올해 그러니까 이적을 하신 건가 아니면 계약이 종료돼가지고. 임대 이적을 또 했어요. 아, 이제 요번에가 임대 네. 이적이군요. 아. 근데 미터 홀리워크는 마츠모토보다 더 순위가 더 밑에 있는 클럽. 네, 그때 당시에는 마츠모토가 이제 1부로 올라갔고요. 네. 올해 이제 미토는 2부 리그에 있던 팀이고. 네. 그거 옮기고 나서는 또 어땠나요? 성적이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독님도 기용하려고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제가 3월부터 부상에 시달려서 시즌 끝날 때까지 어디가 경기 중에 다치셨나요? 뭐 예 이렇게? 햄스트링 부상 이제 세 번 당했고 무릎 아. 부상 한 번에 계속 부상이 이어지면서 축구하면서 올해만큼 부상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올해 왜 그랬을까요? 인도 갔다 와서 그런가? 인도 일정 아니야?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5성급 호텔 쓰다가 숙소 생활해야 되니까. 아, 일본은 지금 미토에서는 뭐 생활 어떻게 해요? 원래 일본에서 집에서 생활했는데 이제 워낙 인도 가서 너무 호텔에서 좋은 생활하고 오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숙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간다고 계약을 했는데 첫날 들어가서 후회했죠. 왜 어떤 숙소? 왜 분위기가 다른가요? 한국 숙소 생활하고? 5성급 호텔 5성급에서 숙소를 갔는데 그냥 혼자 집에서 지내시지 왜 숙소를 그 5성 그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쵸. 아, 그것보다 외로움이 있으니까 아. 거기 이제 호텔에서 선수라고 이야기하다가 맞아. 일본 집에 가려니까 이제 조금 그렇죠. 5성급 호텔 쓰다가 전북 클럽하우스 가도 난 싫겠다. 아무리 시설을 좋아하고 나는데 하물며 이제 저기 미토올리브 숙소를 갔는데 뭐 아니 그 시설 때문에 더 후회하신 거야? 아니면은 같이 다른 선수들하고 호흡 문제 때문에 실망하신 거예요? 일본에서요? 네, 일본. 시설이죠. 네. 시설. 역시 5성급 호텔. 근데 일본도 제가 알기로는 이 J2 쪽이나 이렇게 하부리그 몇 개 좀 약간 취약한 구단들은 그렇게 썩 시설이나 그런 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이렇게 막 완벽하게 막 받쳐놓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 네. 그런데 한때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우리 막 J2나 J3 가면 도시락 먹어서 축구한다고. 아 진짜로요? 네. 그렇진 않죠 요즘은. 네. 그래 밥은 나오죠? 제일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다른 게 네. 식사 시간 이런 걸 정해주질 않아요. 훈련 시간만 딱 정해놓지 그 아, 나머지 그래요? 생활은 각자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도시락 사 먹는 거는 본인 선택인 거고. 아, 네. 밥을 그럼 제가 자비로 사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쵸. 아, 숙소 생활하면서 밥 메뉴도 재워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거의 그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아까 지금 광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훈련 시간, 미팅 시간 딱 던져주고 그때만 알아서 다 보이면 되는 거고 그 외적인 뭐 자기가 그러니까 경기 전날은 합숙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외적인 거는 자기가 이 프로니까 알아서 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울이랜드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아 서울이랜드가 그렇게 서울이랜드가 하나요? 숙소 그런 거 거의 타치 안 하고 운동 시간만 던져주고 네. 이때 와 서울이랜드 선수도 근데 청평에 있잖아요. 자기 개인 선택. 아 선택. 청평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리조트를 네. 쓰고 네. 숙소로 아니면 출퇴근? 이랜드 선수들 되게 그쪽 많이 살아요. 잠실, 아, 신천 금방 가니까요. 거기서 이제 그냥 자신이 원룸 조그맣게 잡아놓고 밥도 알아서 해결해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광일 선수도 대학교 마치지 않은 상태로 J리그 갔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뭐 대학을 어린 나이 가는 거니까 좀 그런 프로적인 부분에서 미성숙한 부분이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대학교 때 이렇게 갇혀놓은 상태에서 숙소 딱 하다가 일본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네. 활동해버리니까 적응을 못하는. 처음에 어떻게 적응했어요? 밥 어떻게 사 먹고? 저는 일단 지금 이랜드에서 오래 뛰었던 윤석열 선수가 네, 그때 맞아요, 당시에 맞아요. 먼저 네.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아, 저는 신기했어요. 아침에 다들 차 타고 모이고 차 타고 퇴근하고 아 직장인이네요.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당황 많이 하고. 차 사면 되지 같이. 그럼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그렇죠. 일단 팀에서 차는 나와요. 외국인이니까. 예. 좋네. 네, 좀 어색하더라고요. 일본 차? 네, 일본 차. 뭐 탔어요? 저는 마츠다에서 나오는 데미오라는 차. 좀 좋은 차인가요? 잘 그냥 몰라서. 평범한.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일본은 핸들 오른쪽에. 예, 반대. 아 그래요? 그거 괜찮아? 적응했어요? 네, 그 전에 한국에서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일본 가서 적응 진짜 잘했어요. 아 면허를 거기서 땄나요? 예, 아니요, 한국에서 땄는데 가기 전에 따고 바로 넘어가서. 아 그러면 우리나라 면허로 오른쪽 핸들로 할 수 있나요 거기서?
국제면허 신청만 하면은? 예, 그건 상관없어요. 오. 네, 면허 잘 라이센스만 있으면. 왼쪽 핸들이 편해요? 오른쪽 핸들이 편해요? 어느 쪽이 더 운전하기가 수월해요, 본인은? 예,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대단하다. 뭐 언제든지 멀티로. 예. 우회전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요? 우측에 있으니까? 내가 영국 가서 네. 올해 작년 여름에 아까 해마다 가는데 한 번 운전대 잡았다 진짜 난리날 뻔했거든. 역주행을 아, 하고. 우측에 있나요, 영국도? 영국 근데 역주행 한번 잘못해갖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차가 빵 지나가는데 창문을 열고 딱 가면서 퍽커! 이러고 가는 거야. 아, 분명히 좀 영국 편처럼 막 이렇게. 욕을 막 퍽커! 이러고 가는데 무서워갖고. 아, 영국 신사의 나라가 아니네요. 거긴 애들 욕하네요, 똑같이. 깡패지 뭐. 거기는 다 진짜. 와, 신기하네요. 그러면 오른쪽 운전이 익숙해졌으니까 영국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다. 선수 생활을. 아니면 뭐 그게 힘들려면 스코틀랜드라도, 북아일랜드라도 좀 알려지지 않는 리그 많이 가니까. 괜찮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미토올리오크에서 올해 경기를 많이 못 뛰었네요. 예. 부상 때문에. 예. 부상의 이유는 역시 그 인도 생활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3월 개막부터 거의 풀 주전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말에 부상당하시고 나서 네. 10월에 복귀하고 시즌이 끝나버려가지고 네. 좀 아쉽겠어요, 거의. 네, 감독님 눈치만 보다가. 그럼 지금 미토에 한국 선수도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송주훈 선수라고. 아, 송준 선수 네. 올림픽 대표. 네. 지금 그 수비수. 선수가 임대로 왔다가 네. 같이 보내다가. 후반기 때 같이 보냈나요? 예. 아, 그리고 김송기 선수라고 북한 선수도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그 말이 통하나요? 그 북한 선수? 통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근데 그 선수는 북한에 사셨던 분이 아니라 일본에서 네, 쭉 일본에서 잘했던. 태어나서. 기회고. 예. 네. 어때요? 뭐 대화가 뭐 평소에 잘 친하게 지내나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사상 이런 것 때문에 거리낌이 있나요? 좀? 별로 안 친합니다. 아, 별로 안 친해요? 신기하네. 뭐가 한국- 안 맞아? 좀 가깝게 안 오시더라고요. 아, 지시가 내려왔나? 오늘 한국어보다 일본어로 대화가 더 잘 되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 자이니치들은 네. 일본에서도 이방인, 북한에서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정재수 선수랑 같은 케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내가 태국 리그에서 뛰는 그 지금 광일 선수가 얘기한 그런 제일교포 말고 네. 오리지널 북한 선수가 있대요. 태국 리그에 내가 알기로. 아, 그냥 북한에서 잘하고. 북한에서 있는 일로 넘어온 네. 맞나 그게 하여튼 근데 걔는 이제 오리지널이지. 음. 오리지널 네. 제일교포 아니고 근데 걔는 성격 되게 좋은데 열받으면서 활발하다던데. 아, 친하게 지낸대요? 친한데 네. 열받으면 이제 동무 나오면서 갓나 나오면서 우리 공화국에서는 이런 거 하면 진짜 뭐 그런 하여튼 무섭대요. 그럼 송준 선수랑은 좀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은? 예, 이제 뭐 아. 후반기 매일 같이 다녔던 것 아. 같아요. 조금 질릴 정도로. 여기 지금 채팅창에 누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일랜드 한국 선수 있다고요? 아일랜드 리그에? 진짜예요? 일단 좀 알려주세요. 혹시 정보 있으면. 그리고 정훈 선수 제주 갔어요? 맞아, 예, 제주 갔어요. 아 그냥 휴가 온 게 아니고 제주 네, 유나이티드 갔다고요? 네. 와 진짜 네, 오피셜? 네, 오피셜. 오. 어제. 그 크로아티아에서 크로아티아 귀화 제의를 받았던. 올해 K리그에서 보겠구나. 네, 제주가 영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올해 지났고 지금 부상 상황은 어때요? 예, 지금은 다 나와서 참 컨디션을 올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보니까 10월 말에 복귀하셔갖고 딱. 네. 그러니까 컨디션이 시즌 도중해야 되는데 거의 끝날 때 와갖고 너무 아쉽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통증 전혀 없고. 네. 어쩐지 아까 잘 뛰더라고. 근데 햄스트링이 한쪽만 계속 오신 건가요? 네, 한 번 다치니까 3번 다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잘 안 오시는데 거기 계속 예, 오시는 처음. 그러니까 네. 한 번 오면은 그게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네. 인도 때문에 그래. 인도 때문에. 인도 때문에. 인도라는 이유는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생각해봐야겠네요. 잘 때마다 계속 생각나요. 김인성 선수도 울산 갔어요? 네, 맞아요. 오늘 갔어요. 방금. 오늘 인터넷을 못 해갖고. 네, 방금 갔어요. 대박이다. 이정이 얼마 줬을까 울산에서? 괜찮네. 이제 겨울은 이게 재밌죠. 그럼 혹시 이제 리토랑은 이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 계약은 끝났어요. 계약은 끝났고. 네. 그럼 이제 계획은 어때요? 그러면 다음 시즌? 네, 이제 새로운 팀은 에이전트 쪽에서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저도 결과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마츠모토랑은 이제 계약이 예, 끝난 계약 건가요? 끝났고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 해외 리그를 먼저 그 5년 룰에 걸리나요? K리그.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룰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박광일 선수 같이 대학교에서 유망한 선수가 해외 리그에 먼저 갔는데 5년 동안 K리그에 못 오게 하는 요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뭐 이렇게 유출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는 하지만 좀 5년은 너무 긴 거 아닌가.
이렇게 한 3년 정도로 줄였으면 만약에 박광일 선수가 올 시즌 끝났으면 만약에 내년에 K리그라도 오실 수 있을 텐데 좀 다른 해외 팀을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거 알면서도 선택해서 저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좋은 오퍼가 없어서 한국을 못하고 외국을 선택한 선수들이라면 맞아. 조금 불리익이 있지 그쵸, 않나라는 네. 생각을 몇 년 남은 거죠? 앞으로 2년 남았어요. 앞으로 2년. 네.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2018 시즌이네. 네. 그때 되면 몇 살 나이가? 지금 25이니까 27이요. 아직 젊으니까 그래도. 네. 그럼 그때 되면 이제 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일단은 두 시즌은 잘해야겠네요. 이제 잘해서 폼을 좀 올려야지 네. 상주 상무나 안산 경찰청이라도 갈 수 있. 트레제게한테 다시 카톡 한번 해봐요. 특이하게 카톡이랑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메신저 하긴 귀찮을 거야. 이런 거. 단체 그 메신저 왓츠앱이 있는데 왓츠앱, 네. 그 터지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 매니저 두고 하겠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으로 뭔가 친구 신청이 오긴 해서 받았는데 트레제게더라고요. 오. 근데 그게 트레제게인지 트레제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99% 트레제게. 알고 너를 한 거니까. 수락했어요? 수락은 했는데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뭔가 어디-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와요. 아 진짜 그만 슬프다. 뭐 언어가 안 통해서 해주려면 내가 대신 이렇게 좀 한번 써줄라 그랬는데 그러면 뭐 연락이 안 온다면 그 심보가 뭐지? 그냥 SNS는 할 줄 아는데 이렇게 친구 추가 정도는 할 줄 아는데 그냥 잘 이용을 못하는. 떴나 보네 이제 친구 추천으로 광고 파악해요. 네. 아마 유벤투스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그런 일을 하지 않나. 마케팅 쪽을 하지 않나. 유벤투스에서 SNS를 한다고. 아니 SNS는 아닌데 뭐 하라고 해갖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취미는 잘 안 맞고 그래갖고 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제 남은 2년 동안 어디 뭐 계획 생각해 두신 데는 있어요? 일본에 계속 있으실 건지 아니면? 네, 일단은 일본 언어도 어느 정도 많이 적응했고요. 일본에서 생활하는 것도 많이 적응해서 될 수 있으면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더 남은 2년 동안은 하고 싶어요. 근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최근에 지금 겨울에 들어와서 부상도 회복하고 치료도 하면서 이제는 통증은 안 느끼니까 지금 비시즌 때 저희 팀에서 운동을 해요. 네. 운동은 이거 왜 이래? 왜 창이 없어져서?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폰이라서 금방 키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비시즌 때 저희 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그때 광일 선수가 같이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잖아요. 네.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서 그 3년 전 거의 4년 전 됐구나. 그 대학 결승전 아까 얘기한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옛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래요? 경기 좀 스타일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대학교 때 는 어떤 스타일이냐? 스타일이랑 네. 지금 스타일이랑 조금은 좀 바뀐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떤 점에 좀 그런 점에서 생각을 좀 해왔는지요? 어떤 스타일을 추구를 하고 본인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스타일은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단점에서 처음 간 팀이 단점이 더 중요한 팀이어가지고 마지못해서 그 단점에 대한 부분을 너무 많이 지적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꼭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더 플러스하고 더 타이트하고 더 멘탈적으로 강하고 더 타이트한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반 시청자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뭐 대학 때 플레이는 요랬는데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의 네, 요소, 달라진 요소. 몸싸움 같은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었는데 어. 몸싸움 강하게 하려고 하고요. 같이 가서 싸워주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많이 오버래핑 나가려고 하고요. 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일반 축구 팬분들도 박광일 선수의 플레이를 더욱더 편하게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뭐 이제 2년만 지나면 또 K리그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참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요즘에 같이 플레이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모르겠으니까 저는 약간 그런 쪽에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고정관념이 있는데 진짜 일본 풀백 같아. 일본 선수 같아. 아 그래요? 네. 일본 풀백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봐도 약간 일본 풀백들 그러니까 신체 조건이 크진 않은데 박광일 선수도 작은 키니까 근데 되게 부지런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버래핑 잘 나가고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도 많이 해주고 또 무엇보다 그 터치가 있어요. 볼 터치가 우리가 일본 선수들 보면은 볼 터치 좋다, 볼 터치 예쁘게 해놓는다 그런 항상 게 있는데 그게 현장에서 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놓는 그런 거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경기 보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서민 축구 데뷔를 일본 무대에서 한 거니까 네. 거의 뭐 반 J리그 쪽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더 있는 선수잖아요. 네. J리그 쪽에 더 가까운 선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한국 선수였다가 이렇게 좀 넘어서 오히려 약간 일본 쪽에 더 색깔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뭐, 되게, 요거 이제 리버풀 컵스님 물어보는데 만약 2년 뒤에 K리그 온다면 어느 팀으로 가고 싶으신지 뭐 불러만 주시면 가겠다는 그런 형식적인 말 말고 관심 있게 본 팀. 지금 올해 K리그는 봐요? 예, 봐요. 그러면 본인이 보면서 좀 이 팀은 좀 게임이 좀 매력적이다, 괜찮다. 당연히 네. 전북현대 일단 매력적이고요. 또 한 세 개만 뽑아주자면 FC 서울. FC 서울. 네. 3백도. 예. 그러니까 일본에는 처음에 2년 동안 3백을 해서 3백에 대한 위치를 많이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공부가 돼서. 근데 한국에 3백 쓰는 팀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서울이 3백을 구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백 쓰는 서울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전북과 서울? 그다음 하나 더. 하나 더요. 네. 내가 여기 가면은 뭐 통할 것 같다. 난 그냥 그런 것보다는 매력 있는 팀은 이제 수원 같은 아. 관중도 많고 응원 많이 받을 수 있는 팀들 자꾸 사람들이 상주 얘기하는데 가야죠. 상주 좋네요. 네. 좋은 거죠. 상주 훌륭하죠. 상주 뛰기 전에 계속 일단, 네. 폼도 끌어올릴 수 있고 제대하고도 계속 그렇죠. 선수 생활 이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상주도. 아 근데 진짜 이제 K리그 중계를 저는 항상 하니까 뭐 올해 지난 시즌 계속 이렇게 매 라운드마다 하니까 포지션별로 이렇게 특징들이 다 이렇게 있지만 거의 그러니까 뭐 클래식 레벨의 풀백, 챌린지 레벨의 풀백 그런 유형들이 어느 정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는 거의 어떤 그러니까 비슷한 스타일들이 팀마다 맞아요.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특수한 경우 빼고는. 근데 박광일 선수가 2년 후에 K리그에서 올 수가 있다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K리그에서 봐왔던 그런 풀백들과는 진짜 다른 스타일. 나 되게 매력 있을 것 같아요. 아, 상상이 안 가네요. K리그 풀백들 하면은 일단 다 붙이고 뭐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크로스 위주의 선택인데 이용이죠, 이용. 딱. 아, 네, 맞아요, 이용. 그리고 후반기에 올해 되게 좋은 활약 보였던 풀백으로 변신했던 울산의 김태환. 예. 전형적인 예. K리그형 풀백. 스타일의 풀백들. 예. 거기서 조금 더 세련돼질 수 있다면 뭐 김수범이나 정동우나 뭐 약간 그런 네, 느낌들. 약간, 네. 근데 정동호도 J리그. 예. 정동우도 J리그에서 막 뿌시고 다녔다는 거죠. 네. 여기다 막 빌드업 하려고 그래. 근데 거기서는 그냥 김신욱 머리 보고 올리라고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용 활동량 쩔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풀백이에요. 네. 신세계 선수. 네, 신세계도 좋죠. 근데 어쨌든 이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얘기들 중에서 되게 거기하는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번 나 진짜 보여주고 싶네 이 선수의 플레이를. 정말 K리그 팬. 그것도 궁금해요. 대학교 때는 프리킥을 전담하셨잖아요. 네. 그럼 내가 프리킥을 잘 차는데 일본에 갔어요. 네. 근데 거기 전담 프리키커가 있을 텐데 네. 자기의 이런 이 킥력을 뭐 훈련 때나 이런 감독님이 이렇게 한번 차보라고 시키시나요? 훈련 끝나면 제가 볼드로 가서 삽니다. 아, 일부러 어필하려고 차요. 예. 어필하려고요. 누가 뭐라 그러니까 이런 게 신경 되게 안 써요. 궁금해요. 일부러 찹니다. 내가 잘 차는데 팀으로 옮겼을 경우 키커가 되는 방법. 그래서 뭐 전담 키커가 되셨나요? 아니면은 원래 있던 사람이 올해도 네. 이제 처음 감독님이 저의 킥에 대한 걸 잘 몰라셨나봐요. 연습 경기 하면은 제가 코너킥 차러 가요. 네. 감독님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운동 끝나면 운동 끝나고 차요, 혼자. 네. 그러면 이제 볼 궤적으로 그냥 감독님 어느 정도 느끼시나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연습 경기부터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좋게 이제 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일단 최근에 지난주에 TNT에서 연습 경기 하는데 프리킥 2번 차더라고요. 네. 골대로 갔어요. 골대로 갔는데 위협적이지가 않았어. 인조잔디에 차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잔디가 있어야 되는데 살짝 올려. 인도 부상 후유증이 안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거기 우리가 그 인천 유나이티드 모임 있어요. 아미띠에. 네, 뭐 봤어요. 기사에서 봤어요. 강솔 선수가 네, 네. 모임. 박광일 선수 뛰셨나요? 네, 후반전에 이제 풀백으로 출전해서 거기서 프리킥을 딱 놨는데 되게 자신 있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하게 지적 안 하거든요. 네. 너무 자신 있는 사람이 차겠지. 근데 네. 딱 놓길래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잘 찼어요. 근데 잘 찼는데 이게 성경모 골키퍼의 정면으로 성경모 선수가 골키퍼가 이렇게 딱 날라오는 이렇게 한 손으로 딱 잡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모 선수 은퇴하셨어요? 네. 아, 은퇴하셨구나. 몸이 한 몸이었어. 한 몸이었어요. 몸이 좀 불었더라고. 그래서 했을 거야. 그냥 무난하게 잡았어요. 근데 잘 차요. 키. 약체가 좀 있고, 하여튼 본인이
또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실 전담 키커 하겠다는 건 자신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거든. 그 마음 내가 알지. 그 대학교 때 보니까 베컴 선수를 되게 좋아하셨나봐요. 뭐 아이디마다 다 베컴 뭐 이런 걸 많이 하셨. 베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그거 조사는 언제 했어? 아까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연세대의 거의 에이스셨더라고요, 거의. 네, 되게 U19도 오랫동안 하셨고 아시아 챔피언십도 나가셨던 네.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송준 선수가 요즘 그거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해주시나요? 뭐 이렇게 내가 올림픽 때, 청소년 대표 때 이랬다 하면서 조언 같은 거 해주셨나요? 아니요, 전혀 안 합니다. 알아서 잘합니다, 성준 선수. 여기 JUMG 92번님이 대학 때 게임 처음 봤을 때 박광일 선수 플레이 보고 반했대요. 연고전 때도 프리킥골 넣어주고. 연고전 때 프리킥골 넣으셨어요? 프리킥골 넣은 건 알겠는데 고연전이에요. 그거 한번 얘기해주세요. 언제? 2012년도. 정기전 때? 2011년도 정기전 11년 때. 정기전 나 없을 때구나. 코치님 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네. 그때 스코어가 어떻게 됐어요? 1대3이요. 졌어요. 3대1 이거죠? 유일한 한 골? 한 골 정도야, 뭐. 계속 지금 근데 정기전은 고대가 이기고 있지 않나요? 축구는? 진 적이 있었나? 최근에? 3년 동안 어떻게 됐나요? 정기전 성적이. 재작년인가 연대가 이기고요. 그때 3대2 났을 때. 네. 작년에 아마 비기고. 맞아. 운 좋게 끝나기 전에 넣더라고요. 거의 이긴 것 같은데. 아니 뭐 괜찮아. 나 어차피 뭐 근데 뭐 고연전보다 연고전이 말하기 편하다고요. 뭐 편하는데 뭐 저는 절대 뭐 그런 거 갖고 뭐 저는 문제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이름 같은 거 사람들 나열할 때 네. 기억 니은 순서대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기억 니은 순서 한다 보면 뭐 기억이 처음이니까. 팀장님은 학교 다니실 때 어떻게 되셨어요? 고연전 성적이? 그 4년 동안요. 네. 2승 1무 1패. 오. 근데 4학년 때 졌어요. 그러면 최악이야. 말짱 꽝. 진짜 3패 하다가도 4학년 때 이기면은 되게 기분 좋게 졸업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물론 대충 분위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정기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그럼 금요일 날 야구랑 뭐라더라? 농구. 아이스하키. 네. 그리고 마지막 날 축구랑? 럭비, 축구 요 순서 갖고 5개 종목인데 앞에서 전날 예를 들어서 뭐 고대가 뭐 3연승을 했어요. 네네. 근데 둘째 날 럭비까지 이겼고 4승인데 마지막 축구를 진다. 그러면 지는 분위기로 끝나. 되게 묘해요 그게. 종합전적은 우승인데 지는 분위기야. 묘해. 박광일 선수 기분 어땠어요? 그때 마지막 3학년 때 졌지만 자신은 프리킥골을 넣어갖고 기분이 조금 그랬겠어요? 기분 좋으시면서도 또 팀을 적었고 안 좋아요? 네, 분위기가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죠.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축구부 생활을 많이 해서 일반 친구 선수들이 없다고 네. 했는데 친구분들이 없다는데 대학교 가서 좀 사귀셨다고. 예, 많이 그러면 사귀었습니다. 이제 연고전 고연전 이거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하기 전에 막 너 이겨라 막 그런 네. 얘기도 하고 그러나요? 예, 당연히. 어떤 선수 연락해요 요즘도? 네. 대학교 다닐 때 보통 다 고등학교 때 했던 운동선수라고 똑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수업을 다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하나의 로망 중에 하나가 친구들하고 밖에서 짜장면 시켜 먹기. 학교 안에서 되게 밥 먹기. 소박하다. 이런 거. 네.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왜 그래? 좀 쑥스러웠고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런 여건이 잘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면 새벽 운동 끝나고 밥 먹고 짐을 다 싸요. 오늘 훈련 준비까지 해서 수업을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수업 받고,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훈련하러 가요. 네, 그런 걸로. 되게 신나겠네요. 1학년 때. 왜냐면 신나게.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숙소 생활하고 그 남자들끼리 있고 머리 빡빡 밀고 그랬을 텐데. 또 연세대학교잖아. 얼마나 그 신촌에 우리는 사실 좀 안암동에서 좀 고립됐거든. 근데 진짜 나 10분 이해가 가는 게 물론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나 대학교 신입생 때가 2002년이에요. 월드컵 때. 근데 왜 웃냐?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딱 이제 그 대학 로망 그게 있거든. 우리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운동만 했으니까. 근데 딱 이제 3월, 그러니까 동계훈련 갔다 오고 3월 달 이제 개강을 하면은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캠퍼스도 산뜻해지잖아요. 맞아요. 잔디도 있고. 캠퍼스 얼마나 아름다워. 예뻐. 고대나 연대나. 근데 축구가 하기 싫은 거야. 나도 저기서 잔디밭에 앉아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때 진짜 위기였잖아. 축구 진짜 하기 싫고,
와, 나도 전문에 올리고 싶은데 여기서 지금 1학년 또 얼마나 또 힘들어 생활이 빨래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선배들 거.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딱 운동 보면은 딱 가방 메고 가면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저 선수 축구부야 축구부 하면서 막 이렇게 인기 있고 그랬나요? 1학년 때는 네. 파란 추리닝만 입고 다녔어요. 연대 추리닝? 일부러 신천을 나가도 파란 추리닝만 입고 축구부인 거 어필하려고? 네, 좋았거든. 되게. 나도 그랬어. 인기가 있군요. 네. 그게. 2학년 때부터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파란 Y자 추리인가 고대 그 검은색 그 돋바 있지. 그거는 이제 이상한 그 1학년들만 입는 그 좋아서 입는 지금 창피한지들을 모르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친구도 많고 휴식기 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남자들만 칙칙하게 모여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또 휴식기 때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 게. 나 돋바 했던 때 울산한테 빵 터졌네. 돋바. 네. 돋바 알죠? 그 느낌. 네. 진짜. 근데 연대 동기가 그때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네. 지금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 장현수. 네, 그리고 백성동 선수. 백성동. 네. 그리고 저랑 김도혁 선수 인천. 도혁이도 동기? 예. 생각보다 그럼 젊구나. 난 도혁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아. 인천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네. 부주장. 얼굴 담당이요? 그러니까 인천 얼짱이에요. 얼짱. 자신감이 자기 잘생겼다고 얼굴 평점 요즘 올라가고 있다고. 내가 걔 진짜 김도혁 고등학교 2학년 때 얼굴 한번 공개해야 되나 진짜. 후배는 또 황의조 선수도 있고 그런 네. 거죠. 네. 남승우 선수도 있고. 남승우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대가 멤버가 훨씬 좋았어요 그때는. 여기 친구 있을 때는 유리그 챔피언십을 계속해서 막 우승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고대는 챔피언십이 항상 약하거든요. 고대는 이상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유리그에 정말 백미는 챔피언십 우승이잖아요. 왕중 마지막. 예. 그게 진짜거든. 나 지도자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거 진짜 탐났었거든. 근데 연대는 막 거의 막 네. 두 번씩 우승하고 막 연이어 우승하고 막 되게 부러웠어요. 어쨌든 뭐 이제 슬슬 시간들이 또 마무리가 시간들이 되는데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맞아요. 이게 막 물어보세요. 아까 일본 그 얘기, 일본에서 이제 계속 생활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일본 얘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질문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지. 시간 되게 빨리 가지. 네. 이럴 테니까.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롤모델이 누구인가? 롤모델이요? 자신을 어떤 유형의 선수로 생각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롤모델 선수로서. 일단은 이영표 선수나 박지성 선수. 음. 네. 외국에서 생활해봐서 아는 게 어렵죠. 축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외국에서는 일단은 생활부터 선수들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와중에 그렇게 대단하게 결과를 남겼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질문이 나오네요. 좋은 질문이. 여기 또 군산 분이신가 봐요. 군산 출신이세요? 예. 그 뭐 초중고등학교를 다 뭐 어떻게 어디 나오셨는지 좀 초등학교만 문화초등학교 나오고 네. 중학교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다녔고 네. 고등학교 이제 서울에서 다녔고 대학교 서울에서. 한국 여자, 일본 여자, 인도 여자 중에서 어떤 여자가 박광일 선수의 스타일인지. 인도 여자 이쁘잖아요. 인도 여자. 한국 여자가 스타일인데 인도 여자 진짜 이쁩니다. 와. 인도 여기 여자 이렇게 점 찍고 이런 거 추나요? 막? 네 진짜 이뻐요. 진짜 미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5성급 호텔 안에서만 있어갖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일반 거기만 있었겠어. 아이, 호텔. 트레잭이랑 놀러 나가면 클라스. 놀러 나갔는데 트레저게 다비드 형 이러고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동료들끼리 뭐라고 불러? 답이더라고. 다비드. 에 다비드 이러면 네. 예 이러고 쳐다보고. 아침에 먼저 인사해주더라고. 빡 이러면서. 목유 빡. 그러면 어우 좋다. 진짜 놀러 가는 사람 클라스가. 박광일 선수 보인고 시절 연대고대 다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연대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짜 고대 올 수 있었어? 네. 왜? 근데 왜? 그렇다고 이제 저는 원래 그게 선택을 하라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 욕심이 어렸을 때 커서 저도 이제 바로 프로팀에 가고 싶어서 네.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감독님 어느 날 부모님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나가 있으라고 하고 결정됐어요 그렇게. 감독님이 연세대학교 나오셨거든요. 그때 당시 은사님이. 예. 그 당시 보인 감독님. 네. 뭐 그럼 저 이런 게 가장 궁금해요. 대학교 졸업을 안 하고 프로에 진출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런 남은 학년은 어떻게 졸업을 하나요? 축구부 생활을 안 하면서.
이제 시간 될 때 휴학한 거를 이제 복학해서 네. 근데 프로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찾아뵈야 되고 외국에 있다가 중간중간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학교 문제로. 그런 게 있구나. 나도 대학원 마치는데 7학기 걸렸어요.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 진짜로. 진짜로 7학기 상상. 왜냐면은 전남에 처음 입단했을 때 네. 이제 주위에서 네. 시간 날 때 이거 이제 어린 나이지만 시작을 해놔야 된다. 네. 그래갖고 이제 좋습니다. 아 병행을 하는 건가요? 프로 생활하고 대학원 생활을? 가능하지. 뭐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시기가 많이 오래 전이니까. 네. 근데 광양에서 전남에 이제 연고지 광양에서 그나마 가까운 좀 하다 보니까 전라도 광주의 조선대학교. 네.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해서 처음 갖고 이제 거기서 석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나는 뭐 내가 전남의 레전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나 봐. 근데 생각보다 길이가 짧았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좀 다니고 하다가 이제 부천으로 팀을 옮겼는데 너무 멀죠. 너무 멀어요. 아 진짜 멀어요. 못 가는 거야. 진짜 웬만해서 못 가. 그래갖고 가끔 찾아뵙기는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또 알잖아. 어떤 교수님은 맞아요. 그래 너 그래,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 레포트로 대체하고 네, 근데 성실하게만 이렇게 해주면 그래 열심히 약간 하고 보수적인 교수님. 기본적인 건 주는데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막상 딱 이제 성적표 딱 나오면은 역습 제대로 맞네. F 딱 그래. 나오고 연락 드리면 안 받고 저는 미국 가 있다고 그리고 그러고. 그리고 막 네. 연락 분명히 문자도 주고받고 언제 찾아뵙겠습니다. 뭐 진짜 날 잡고 광주 가면은 없어. 네. 전화도 안 받아. 네. 와 나 진짜 그래갖고 7학기 걸린 거야. 진짜 갑자기 막 열받아. 그래서 이제 2학기 남으신 거예요? 한 학기요. 한 학기. 아, 2학기요. 두 학기. 네. 그러면은 원래 축구부는 장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장학생은 끝난 건가요? 그렇죠. 이제 1년은 네. 자비로. 그렇죠. 네. 아 그런 게 있군. 괜찮아 인도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에서 많이 때렸으니까. 플레이오프만 진출했었어도. 학교 운동장 잔디를 좀 갈아주세요. 그러면 바로 졸업시켜 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황호조 선수가 해도 장현수도 있고. 강조도 대륙에서 황사원이 걸고 있는데 지금. 둘이 아침에서 만났을 때 경기 보셨어요? 둘이? 아니요 못 봤어요? 그 황의조 선수가 장현수 선수 앞에다 두고 네. 골을 넣은 거예요. 아 진짜요? 장현수 선수가 열이 받아가지고 다른 선수를 퇴장을 당해가지고. 그때 네. 그래서 기억난다. 둘이 연대 선후배인데 후배가 선배를 앞에 두고 골을 넣었다고 해갖고 막 그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되게 웃겼어요 그때. 그래서. 장현수랑 연락 잘 돼요? 네. 황사원이. 대표팀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 서로 막, 장현수 너. 그래서 이제 막, 참 재밌네. 질문이 또 그러면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황사원인데, 그렇습니다. 고대는 티오 없이 안 받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야? 티오 무슨 정원? 티오요? 어떤 정원? 뭐 아무튼,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슬슬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가 징크스가 있어, 진짜로. 네. 되게 좋은 징크스. 네. 우리 여기 역대 출연진이 지소연, 네. 석현준, 네. 서울 이랜드의 지금 초등부 감독 네. 조세민, 바르셀로나. 그리고 누가 있었지 또? 차기석 선수인데 김동준. 차기석. 김동준 골키퍼 예언했는데 바로 국가대표. 그리고 동석이도 나왔어. 하여튼 맞아.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공통점은 여기 나오면 다 잘 돼. 네. 그래서 석현준이도 여기 대표팀이 아니었을 때 왔다가 네. 넌 될 거야 했는데 대표팀이 됐고 음. 또 소연이도 넌 될 거야 했더니 재계약을 하면서 첼시 레전드급을 됐고 CC도 CC도 나왔다. 승격. CC 너 잘할 거야. CC 여기 와서 데뷔전 치고 그 다음날 와갖고 방송했는데 승격했지 튼. 그리고 차기석 코치님도 김동준 선수 예언했는데 바로 그 국가대표 됐고. 다음 주에 국가대표 됐고. 그리고 조세민 감독 이재명 감독 바르셀로나 그 유스팀 코치였는데 서울 이랜드 U12 감독으로 감독님 가고. 되셨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네. 안 된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더 안 된 분이 없어요 여기 지금. 잘 될 거야. 네. 될 수도 진짜. 있는 거네요. 아니 무조건 좋은 기운이 있어 이 방송이. 그래서 항상 우리 방송에는 그 마지막 마무리로서 네. 여기를 보고 이제 영상 편지를 하는데 대상은 아무한테나 해도 돼. 뭐 트레저게 아니면은 뭐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다면 개한테 해도 되고 뭐 축구한테 해도 되고 네. 뭐 혹시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한테 해도 네. 되고 부모님이나 뭐 아무한테나 해도 되니까 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영상 편지를 좀 이따가 쏴주시면 네. 저희가 편집을 해서 네이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각했어 누구한테 할지? 네. 이 생각을 마무리할 동안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받을게요.
스포츠그룹 사무실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저희 대표님이 피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좌우 두 분은 언제 잘 되신? 우리 잘 됐어요. 네. 우리 저번 주에 네이버 풋볼앤토크에 신청해서 저 퀴즈 상품 타고 그다음 스포츠부로 홍보도 했어요. 이런 거 되게 잘 돼요. 네. 수원의 권창훈이 뭐 저만 저 잘 되면 된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반알 앉아 있으면 꿀잼. 네, 축구 자주 봐요? 축구요. 예. TV에서 하는 거? 네. 어느 리그가 제일 그래도? 저요? 저는 요즘에는 다양하게 뭐 이탈리아 리그도 꽤 보고요. 음. 유벤투스 경기 많이 찾아보고. 유벤투스 3백 써서? 네. 그리고 수비적으로 원래 그런 매력을 잘 몰랐는데 수비적인 전술 같은 거 잘 보고 그래요. 어느 팀 해외 지금 올 시즌 기준 매력적인 팀 3팀 뽑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아, 유벤투스, 유벤투스. 그리고 바르셀로나. 요즘에 수비에 꽂혔구나. 네. 훌륭합니다. 자, 영상 편지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제 다리와 트레제게. 다리와 트레제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우리가 영상 편지할 때 우리가 좌우로 물러나야 되니까. 길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편하게. 한 1분 네. 정도 하시면 돼요. 네, 편하게. 준아도 나온다. 네. 좀 돌아가야겠다. 영상 편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다리야. 올해 너무 고생이 많았지. 내가 너무 잘해주지 못했나 보다. 이제 그만 아프고 내년에는 나를 좀 도와주렴. 그리고 트레제게 선수는 연락을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쪽지를 꽤 많이 했는데 답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제게, 다비드. 오. 아, 너. 다리한테 영상 편지 보낸 사람이 게스트 중에 처음이었어. 게스트 나온 사람 중에 최초로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아니야, 장난이야. 안 돼요. 이게 부상만 없으면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진짜. 햄스트링 아니. 물러가라. 햄스트링 물러가라. 아, 진짜 근데 바램대로, 나 진짜 2018 시즌에는 K리그에서 봤어. 맞아, 네. 물론, 더 돈 많이 주는 인도리그 같은 데서 더 유럽 쪽에서 맞아. 했으면 더 네. 좋겠지만, 근데 K리그에서도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뛰셔야죠. 선수 생활 하는 도중에. 저는 너무 뛰고 싶어요. 네. 2018년. 죠 외국에 있으면서 그 외국인들이 응원해주는 거랑 진짜 맞아. 한국인이 응원해주는 거랑 맞아. 다르기 때문에 아, 다르군요. 그게. 맞아. 진짜 그러니까 해외파 선수들이 다 그 얘기한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몰랐네. 유럽에서 지금 잘 하고 있는 네. 대표급 선수 외에 이제 중동이나 일본, 중국 쪽 뛰는 선수들, 네. 그러니까 대표 잘 안 들어오는 선수, 그런 네. 선수들 얘기 다 들어보면 돈이나 뭐 환경 그렇게 그쪽이 좋지. 근데 다 한국에서 뛰고 싶어요. 사실 몸값 좀 낮춰서라도 네, 여기를 K리그를 뛰고 싶어해요. 네. 어쨌든 뭐 오늘 박광일 선수가 얘기하면서 한 시간이 진짜 후딱 지나갔는데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던 것 같고. 말도 잘하세요. 네. 말도 약간 제일 교포 같이. 약간 옛날 박강조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여기 지금 상당수 박강조 모른다, 이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어쨌든 오늘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나와줘서 정말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영광입니다, 진짜. 네. 이렇게 클로징을 해야 되나? 네. 우리 올해 마지막 방송이죠. 올해 또 마지막 방송이에요. 2015년 마지막 네. 방송. 저희가 이제 민솔 씨가 지난주에 우리 팀을 떠났지만 이제 1월 달에는 또 이제 새로운 여성 MC분이 맞아요. 오십니다. 내년에는 근데 오늘 솔직히 남자 셋이 한 거 치고 칙칙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예. 박민 선수 덕분에. 내년에는 뭐 당장 뭐 다음 주 빠르면은 저희가 빠르게 준비해서 새로운 또 MC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끝낼까요? 네. 스포츠 크루 팬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